미국 별난사. 쇠퇴하는 스페인의 식민지를 노린 미국의 스페인과의 전쟁. 20세기의 미국의 영토 확장주의자들은 태평양과 카리브해 지역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이때 과거 식민 강국이었던 스페인은 미국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위세를 떨치던 스페인은 라틴 아메리카와 태평양에 아직 수많은 식민지와 세력이 있었으나 18세기 이후 점차 쇠퇴하면서 그들의 식민지와 세력 범위도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신흥 제국 미국도 당연히 이 맛있는 고기를 바라보며 군침을 흘렸는데, 갈수록 쇠퇴하는 스페인에 맞서 미국은 드디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의 원한. 1895년에 쿠바가 쿠바의 통치에 반대하며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일은 미국의 관세 정책 조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 1894년에 미국은 설탕의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의 영향으로 설탕의 주요 생산지인 쿠바는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쳤고, 이로 말미암아 정치적 불만까지 생겼고, 분노한 쿠바인들은 고의로 설탕 조제 설비와 사탕수수밭을 파괴했습니다. 그러자 1896년 초에 스페인 사령관 발레리아노 웨일러 장군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반란에 참여한 쿠바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참혹한 생활을 해야 했던 이 강제 수용소에서 수많은 쿠바인이 목숨을 잃었는데, 쿠바 반란은 1890년이 되어서야 마침내 스페인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이견에 쿠바에 투자한 미국 상인과 기업가들은 적극적으로 쿠바의 민중 반란을 지지했는데, 미국의 맥킬리 정부는 그들의 감정을 이용해 스페인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898년 5월에 미국 정부는 스페인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정식으로 항의했는데, 사실 미국 정부는 그 전에 해외 시장과 세력 범위를 차지하기 위해 스페인과 최후의 승부를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1897년 4월 19일에 미국 해군 차관보가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9월에 스페인과 전투를 치르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9월 20일 그는 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시 선제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쿠바에 주력해야 합니다. 워커 장군이 전군을 통솔하고 에번스 또는 비슷한 인물이 지휘하는 비행함대가 스페인에 맞설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함대는 필리핀과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98년에 미국 정부는 전함 메이노를 아바나항으로 파견해 그곳에 미국 교민을 보호할 것을 지시했고, 미국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뉴욕 저널과 조지프 퓰리처의 뉴욕 월드는 미국 내의 스페인 반대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1898년 3월에 미국에서는 메이노가 수레 폭발로 파괴되었으며, 그 폭발로 해당 전함의 앞부분 2군데와 여러 탄약 선실 일부가 폭발했으나 누구의 소행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는 더욱 스페인에 대한 반감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메이노를 기억하자 라는 구호는 한때 미국인의 심금을 울리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이러한 여론이 더욱 확산되도록 부추겼는데, 아메리칸 저널은 스페인과의 전쟁이 곧 임박한 듯한 분위기를 더욱 조장했습니다. 그들은 배신으로 인한 메이노 폭발, 전국은 전쟁 열광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내보냈고, 1898년 4월에 엘버트의 평론가의 평론은 선동적인 어조의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인은 메이노가 아바나에 나타난 것을 해당 섬에 대한 스페인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자 쿠바 반란에 대한 지지로 보았다. 정말 긴박한 순간에 미국에서 7,500만 인구 중 10명도 되지 않는 소수는 미국이 쿠바의 위기 앞에 무기를 내려놓고 스페인과 손을 잡고 화해하며 스페인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에서 칭송받던 루이스빌 쿠리어 저널의 편집장 헤니 왓스는 1898년 4월 20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기록 보관소에 캐캐 묵은 기록에서 전쟁의 정당한 이유를 찾으면 안 된다. 땅에, 인체에, 인간의 영혼을 뛰어넘는 법칙인 인간의 법칙, 신의 법칙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영감에서
자신의 운명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필라델피아에서 울리는 자유로운 주권의 종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총성 속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애국자의 피에서 그것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개입. 국회에서 주전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맥키니 정부는 전투 준비에 박차를 가했는데 1898년 2월 25일 미국 해군 준장 조지 듀이는 해군 상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이 선전포고를 하면 스페인 함대가 아시아 해안을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필리핀 군도를 공격하시오. 한 달 후인 3월 25일에 맥킬리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믿을 만한 정치 고문이자 뉴욕 헤럴드의 편집장인 닉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이곳의 대기업은 현재 우리가 실제로 전쟁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전쟁을 함으로써 걱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월 10일에 스페인 정부는 휴전을 선포했으나 4월 11일에 미국의 맥킬리 대통령은 국회에 무력 사용권을 부여하여 쿠바가 자유를 얻도록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국 국회는 4월 19일에 그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쿠바인의 독립을 지지한다. 스페인 정부의 쿠바 섬에 대한 권력과 통치를 포기하고 쿠바와 쿠바 해역에서 육해군 부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합중국 대통령이 합중국의 육해군을 사용해 이 결의안을 실행할 것을 책임진다. 이에 4월 24일에 스페인이 미국에 선전 포고를 했고 다음 날 미국도 스페인에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다. 1898년 5월 1일에 미국 태평양 함대가 필리핀 마닐라만에서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면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미국 해군 준장 조지 듀이가 이끄는 태평양 함대는 약간의 손해만 입고 스페인 함대를 크게 꺾었습니다. 미국 해군은 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필리핀의 반란 세력을 이용해 함께 스페인에 저항하며 계속 공격한 끝에 마닐라를 점령했고 미국 해군은 이후 전장을 쿠바로 옮겼습니다. 1898년 5월 14일에 미국 육군이 쿠바에 상륙했는데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제1위 용기병단을 이끌고 쿠바 전장에서 싸웠습니다. 5월 19일에 파스쿠알 세르베라가 이끄는 스페인 함대가 카보베르데에서 쿠바 산티아고 항에 도착한 데 이어 6월에 미국 해군 중령 샘프슨이 이끄는 해군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7월 3일 미국은 산티아고 항에서 스페인의 카리브해 함대를 완전히 격파했고 7월 17일에 미국의 윌리엄 샤프터 장군이 산티아고 시를 함락하여 포위된 스페인 병사 22만 명이 투항했습니다. 7월 하순에 미국군은 기세를 몰아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했고 8월 12일에 스페인 정부가 휴전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 전쟁에서 미국 육군은 사망 280명, 부상 1577명, 해군 사상자와 퇴역병은 91명이었습니다. 10월에 미국과 스페인은 파리에서 전쟁 이후의 상황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고자 회담을 했고 12월 10일에 양측은 파리에서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 내용에 따라 스페인은 쿠바를 포기하고 쿠바의 독립을 인정하며 괌과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에 넘기기로 했고 미국은 필리핀을 양도받는 대가로 스페인에 2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901년 3월에 미국 국회는 플래트 수정 조항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수정 조항에 따르면 쿠바는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 토지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쿠바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쿠바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쿠바에 간섭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스페인 전쟁이 일어난 후 미국 공화당 의원 엘버트 베버리지는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 세계의 무역소를 설립해 우리의 상선을 각 대양으로 진출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국가에 적합한 해군을 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역소 주위로 광활한 식민지를 확장할 것입니다. 미국의 법률, 미국의 질서, 미국의 문명, 미국의 국기는 지금까지 피비린내 나고 어두운 땅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성조기가 파나마 운하, 하와이, 쿠바의 남부 해안 상공에서 휘날릴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룹시다. 전쟁이 끝난 후 맥키니는 그의 대외 확장 전략을 계속 추진했지만 1901년 9월 6일에 뉴욕주 버펄로에서 열린 전리박람회 음악회에서 암살되면서 그의 웅대한 계획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 별난사는 쇠퇴하는 스페인의 식민지를 노린 미국의 스페인과의 전쟁이었습니다.